창의적인 천재들의 10가지 특징. 창의적인 천재들의 특징 10가지는 그들의 사고방식, 작업 과정, 그리고 독창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한 재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 호기심, 비판적 사고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래는 더 상세히 풀어본 창의적인 천재들의 10가지 특징입니다. 1. 타고난 창의력. 창의력은 모든 천재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일부 천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선형적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 끊임없는 노력. 비록 타고난 창의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천재들은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창의성을 갈고 닦습니다. 예술가나 과학자, 발명가들은 대개 수많은 실패와 시도를 거쳐 혁신적인 작품이나 발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완성했고 피카소는 평생 동안 수천 점의 작품을 남기며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꾸준한 연습과 실패를 통한 학습을 통해 창의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3. 완벽에 대한 추구. 창의적인 천재들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90%의 완성도를 100%의 결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며 자신의 작품이나 성과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는 데 집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수년간 완성하지 못한 이유도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재들은 작은 세부사항 하나에도 크게 신경을 쓰며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새로운 시도와 도전. 천재들은 기존의 방법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이야말로 창의적인 성공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효과가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다시 도전하며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5. 순수함과 유연한 사고 유지. 천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과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피카소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상상력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6. 강력한 집중력. 창의적인 천재들은 특정 작업에 몰두할 때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작업에 깊이 몰입하며 주변의 방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집중력은 몰입 상태로 설명되며 작업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을 잊고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종종 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을 잊고 하루 종일 실험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7.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 천재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작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류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자신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 성찰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8. 넓은 호기심. 천재들은 주변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창의적인 작업에 반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해부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친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호기심은 창의적인 천재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9. 경험에서 나오는 창의성. 경험은 창의적인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나이와 경험은 때로는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피카소, 샘 월튼 등 많은 창의적인 인물들이 성숙한 나이에 이르러서도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창의력은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과 결합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10. 감정적 열정과 에너지. 천재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열정은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인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비전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열정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끊임없는 성장을 이끄는 내적 동기로 작용합니다. 결론으로 창의적인 천재들은 단순한 재능이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 호기심,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갈고 닦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감정적 열정과 몰입을 통해 자기 성장을 이어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천재들의 4가지 유형,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창의성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로 퇴보하거나 저개발 지역처럼 낙후된 생활 방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창의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창의성은 창조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지능은 일반 지능과 달리 새로운 것을 얻으려는 욕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직관, 혁신, 상상, 영감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직관형은 과거 경험에 위존하여 결과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지휘 잭 웰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신형은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자료 분석을 중시합니다. 마리 퀴리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상상형은 기회를 시각화하고 예술, 글쓰기에 능하며 윈스턴 처칠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감형은 사회변화에 주목하며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유형 중 한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조지능은 타고난 소질이지만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쇼팽은 연인의 도움으로 재능을 꽃피웠고 에디슨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창의성은 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공격 사례에서 보듯 창의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의성의 핵심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창의적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발명가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경이 창의성 발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회가 창의성을 억압하면 개인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격려하는 분위기라면 창의력은 더욱 날개를 펴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창의성 측정은 어렵지만 창의력 분석표를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깨닫지 못해 삶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창의성은 본능적인 것이며 그것을 찾아내어 기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또한 창의성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류 초기부터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달력, 화약, 성형수술 등의 발명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의성은 인류의 뿌리 깊은 속성입니다. 창의성은 과학, 예술, 경영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현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수적입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면 창조지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창의력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